요리는 떡국을 준비했어요. 떡국이고요. 자, 떡국 재료도 제가 좀 챙겨볼게요. 떡은 이제 물론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 떡을 또 맞춰 오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온 떡은 바로 쓰시면 되고 혹시 냉동실에 보관해놨던 떡은 한번 꺼내서 해동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래떡 준비했고요. 떡국의 고명은 이렇게 김가루, 달걀 지단, 파, 볶은 고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고명은 이제 취향 따라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안에는 육수가 끓고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뽀얀 국물 보이세요? 네, 이 국물은 사골 국물이죠. 전기품 한우 사골 곰국이에요. 동결건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에 풀어서 물론 다 드셔보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끓여놨고요. 떡국 같은 거 만두국 끓일 때 그냥 물이 안 끓는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바글바글 끓을 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저는 지금 한 800ml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물 1리터 넣고 조금 쫄아가지고 800ml가 됐는데 이 안쪽에 또 눈금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는 계량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물 그냥 바로 넣으면서 안에 계량 눈금을 확인하시면은 또 일을 하나 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는다. 끓을 때 떡국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들러붙지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떡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번에 워낙 재질이 좋다 보니까 정말 안 들러붙어요. 제가 카레도 끓여보고 짜장도 끓여보고 했는데 그냥 초반에 이렇게 한 두어 번 저어주시면은 뚜껑 닫고 끓여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4단에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맞춰줄게요. 네, 4단에 5분만 끓이시면 되고요. 떡국 끓이시면서 제가 또 요 대형 소스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대형 소스팬에 제가 지금 뚜껑에 스티머리 있는 뚜껑을 닫아놨어요. 아까 또 우리 부장님께서 스티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스티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이스실이 밖으로 나오다 보면은 사방팔방 뛰고 또 뭐가 이렇게 범람한다거나 끓어 넘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티머이 들어오면서 혹시 국물이 끓어 넘치더라도 먼저 스티머에 보이게 돼요. 여기 안에 홈이 들어가 있어서 제품 받으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안에 홈이 있으니까 혹시 국물이 조금 나오더라도 요 바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누르면서 먼저 신호를 줘요. 아, 이제 끄셔야 됩니다. 이제 나를 한번 뚜껑을 열어주세요 하는 신호를 주니까 이 스티몰이 있는 거 잘 보시고요. 또 호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뚜껑 보시면은 이 뚜껑과 이 뚜껑의 차이는 스티몰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요리를 하면서 그 요리에 맞게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물처럼 약간 저수저유분으로 뭔가 좀 찌듯이 이렇게 약간 압력 걸리듯이 좀 묵직하게 해야 되는 요리 같은 경우는 스티몰이 없는 이 뚜껑을 이용하시고요. 국물 요리 하실 때는 스티몰이 있는 걸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적당한 수증기는 빼주면서 또 안으로는 이렇게 물이 고일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또 스티몰을 다 뚫어드리면은 아니 나는 스티몰이 없는 걸로 좀 이렇게 압력 걸리듯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묵직한 요리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 하실 때는 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벌써 끓습니다. 너무 잘 끓어요. 4단인데도 이렇게 빨리빨리 끓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김이 이렇게 나는 게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대형 프라이팬도 그렇고 대형 소스팬도 그렇고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온 게 1차 시그널, 2차 시그널은 여기 내려앉은 수증기로 또 2차 시그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안에서 뭐가 다 되고 있구나라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옆에 조금 이따 다른 요리를 할 거라서 미리 불만 좀 켜놓을게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떡국 그릇. 자, 떡국은 미리 떡만 해동만 잘 시켜놓으시면 오래 하실 필요도 없고요. 워낙 화력이 좋다 보니까 5분 정도 끓이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떡국으로 준비했지만 이제 뭐 떡 만둣국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스티머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스티머에다가 만두를 찌시면서 밑에서 떡국을 하시는 것도 또 가능해요. 다양하게 하면 2중 요리도 되고 3중도 되고 웍 같은 경우는 7중, 8중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수증기가 막 올라오죠.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3분 남았는데 살짝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붙었죠? 네, 붙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저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받아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면서 뭘 해봤냐면 카레하고 짜장도 해봤는데 이번에 냄비가 이렇게 라운드로 안쪽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냄비보다는 훨씬 주걱이 다 이렇게 저어진다는 거, 그리고 혹시 늘러붙더라도 설거지 할 때도 너무너무 편하다는 점, 여기 라운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잡았을 때 그립감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 손은 무거운데 양손이니까 안정감 있게 들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로 이건 위대함이다. 위대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요리를 하고 있고요. 또 빨리 되니까 진짜 요리하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요즘은 좀 귀찮기도 한데 요리가 너무 뚝딱뚝딱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이면서 또 약간의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떡국을 하고 있는데 또 말 나온 김에 우리 떡국은 왜 먹는지 아세요? 1월 1일 새해에 떡국 왜 먹을까요? 떡국 먹는 이유. 나이 먹으라고. 네. 역시 초등학생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이 먹는 것도 맞아요. 막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이 자야 나이 먹어요 하는데 예전에 이제 워낙 생명이 귀하다 보니까 그 해에 또 잘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를 또 기분 좋게 맞으면서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는 의미로 떡국을 먹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가래떡이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순수하게 살게 해달라. 또 기니까 장수하게 해달라. 또 이렇게 썰면은 엽전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게 해달라. 여러 의미를 담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떡도 워낙 귀하고 거기다가 또 쌀도 귀한 데다가 떡도 귀하고 또 그거를 언제 먹을까? 1년에 한 번 먹는데 그럼 거기다가 의미를 다 담아야지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의미를 두고 먹었다는 게 또 떡국의 유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알고 이렇게 드시면은 이번에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떡국 먹는지 아니? 해가지고 몰라요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 하시고 또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들은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떡국 시간 다 돼서 1분 남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 됐고요.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줄 파도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 자, 금방 됐죠? 이 사골국도 너무너무 진해가지고 저도 먹고는 몸보신되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덜어볼게요. 떡이 말랑말랑 금세 다 익었어요. 여기다가 만두도 좀 넣어주시고 김치도 같이 썰어 넣으셔도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취향 따라 해서 떡국을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한번 담아볼게요. 떡국 이렇게 담고 고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볶은 소고기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 한우 사골이기 때문에 이 볶은 고기 없어도 충분히 깊은 맛이 나서 이건 제가 이제 보기 좋으라고 했고 가정에서는 그냥 바로 전기품 육수 사용하셔가지고 드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달걀 지단도 노랗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가루를 이렇게 차분하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약간 포인트로 파까지 한번 더 올려주시고 소고기가 좀 적어 보이니까 고기 듬뿍.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네, 떡국까지. 벌써 명절 다 끝난 것 같은 기분 드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가 지금 됐고요. 자, 그러면서 옆에 찜통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15분, 20분 지났거든요. 20분 지났는데 여기서 김 나는 거 보이실까요? 이 김이 지금 보일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단까지 김이 뿜뿜뿜뿜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 김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네, 잘 쪄지고 있고 5분만 더 둘 거예요. 5분만 두고 제가 간도 조금만 내려놓을게요. 열이 너무 잘 오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따가 시간 되면 또 완성이 됐다고 시간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요리, 세 번째 요리를 한번 선보일게요. 자, 다음 요리는 이게 가장 메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밑에는 물을 끓이고 있어요. 물을 바글바글 끓이고요. 이번에 이제 웍과 스티머가 같이 동시 구매가 가능한 걸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는 제가 전기품 해물 육수를 넣어서 칼국수를 만들 거예요. 칼국수 육수를 이렇게 우려낼 거고요. 이것과 동시에 위에는 또 뭘 올려줄 거냐? 모듬찜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채소, 버섯, 고기, 가리비, 버섯까지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모듬찜을 준비했고요. 자, 그 위에다가는 한 단 더 쌓아서 또 뭘 할 거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새우예요.
새우고 아까 청경채가 실험했을 때 정말 영양소 손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경채가 좀 금방 익어요. 그래서 1단에 놓으면 너무 팍 무르익으니까 청경채를 2단에 놓고 여기는 지금 이중냄비 안에 넣었어요. 새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굽게 되면은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은 질겨져요. 질겨지고 굉장히 좀 뻣뻣해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조금 위에 단을 쌓고 이중냄비로 활용하시면은 딱 적당히 익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 시간을 9단에다가 13분을 맞출게요. 네, 이렇게 해서 9단에 13분을 할 거고요. 지금 맨 아랫단에는 칼국수 육수가 끓고 있고 그 윗단에는 모둠찜, 그 위에는 새우 구이까지 같이 3중 요리가 되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꽃빵까지 찔래. 위에 한 단 더 쌓으시면 되겠죠? 나는 뭐도 할래. 그럼 더 쌓으시면 되고요. 추가 구매가 가능하시다고 알고 있고 요즘 홈파티를 많이 하시는데 홈파티 메뉴 중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홈파티 메뉴 중에 인기 있는 게 꽃빵하고 고추 잡채가 있죠. 꽃빵 고추 잡채 할 때 밑에 웍에서는 고추 잡채 볶다가 그대로 두시고 위에다가는 꽃빵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찌시면은 또 손님 굉장히 많이 오셨을 때도 한 번에 이렇게 푸짐하게 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요리가 동시에 되니까 뭔가 손님 오실 때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말이 나온 김에 자,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비빔밥 잠깐 옆으로 빼고요. 자,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또 많이 해 드신다고 제가 들은 게 해독 주스. 찌어서 해독 주스로 갈아 먹는 걸 많이 한다고 들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웍으로 해봤는데요. 자, 밑에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아래쪽에는 달걀을 삶았어요. 찜만 해 먹으면 안 되죠. 밑에 냄비가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달걀이나 뭐 감자, 고구마, 밤 이런 거를 같이 익히시면 되고 위에는 제가 미리 좀 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빛깔 너무 곱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곱죠? 지금 양배추, 비트,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컬리플라워까지 이렇게 쪘는데요. 쪄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살짝 뿌리고 소금 후추 뿌려 먹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도 드시고 아니면 주스로 드실 분들은 여기다가 뭐 우유를 갈아서 같이 먹던가 요구르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해독 주스로 드시면은 또 한 개 식사로 든든해요. 이렇게 먹으면 엄청 채소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걸 며칠 먹었더니 피부가 오늘 좀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오늘 왔더니 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또 아주 활용까지 잘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채소 쪄서 그리고 밑단에도 달걀이든 감자든 고구마든 쪄서 드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되셨을까요? 너무 푸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뒤로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따가 완성된 요리들 보여드릴 거니까 좀 자리를 옮겨놓을게요. 자, 요렇게 올려주시고 자, 그 사이에 찐빵이 2분 남았어요. 찐빵 2분. 찐빵을 꺼낼 준비도 또 한번 해볼게요. 찐빵이 여기 나와야 되니까 찐빵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겨울에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김이 막 확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이 보통 대개 찐빵집, 만두집이에요.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냄새에 이끌리기도 하고 그 수증기 자체가 가지고 오는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가는데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찌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다중요리, 이중요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가 동시에 되니까 시간 절약되고 노동을 좀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재질이 이번에는 316 TI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육수 같은 거 좀 제가 며칠 전에는 소고기 묵국을 해 먹었는데 빨간 국물 좀 짠 거 이런 거가 들어가더라도 내 부식성이 좋고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부식도 염려가 없고 또 튼튼해서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또 특히나 필요한 또 재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렵게 또 이번에 만들기도 어렵고 또 원자재 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또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찐빵 확인을 위해서 옆으로 왔는데 자, 그러면 중간에 제가 찐빵을 위에 단, 아랫단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고요. 그러면은 확실히 밑에 단이 더 열이 잘 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손님 초대를 해서 홈파티를 하더라도 꼭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오신 분들은 윗단걸 주시고 아랫단은 열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랫단은 늦게 오신 분들도 뜨끈뜨끈한 찐빵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찐빵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단마다 다 채워놨어요. 한번 요 단부터 이렇게 우와 한번 열어볼까요? 짠. 와 김을 또 한번 아직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거운데요? 열이 너무 잘. 자, 이렇게 해서 찐빵에 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자, 이렇게. 우와. 김이 보일까요?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안에 팥이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요. 제가 또 고구마도 한번 열어볼게요. 요즘은 이렇게 찐빵도 색깔도 너무 곱고 뜨거워요. 뜨거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찐빵이 아주 잘 쪄졌고요.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렇게 해야 보이실까요? 이렇게 해야 보이실까요? 김 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찐빵까지 쪘는데 이게 웍만 좋으면 또 역할을 못하고요. 인덕션만 좋아도 역할을 못해요. 인덕션은 아주 센 화력을 유지해주면서 이 웍도 그 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렇게 찜기가 위에까지 팔팔 끓어서 뜨거운데요. 이게 뭐다? 웍과 인덕션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맞았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층층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단도 빵빵하게 부풀었고요. 3단. 자, 이따 오신 분들은 찐빵들 다 드실 수 있어요. 지금 김 나는 게 보이시죠?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김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파티를 해서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밑에 있는 것들 드리고 먼저 오신 분들은 위에 것을 먼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7단을 정말로 찐빵을 다 쌓아왔다는 거를 확인시켜 드렸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요. 이 맨 윗단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찐빵까지 잘 쪘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요거는 조금 다시 여기로 옮겨가지고 제가 여기다 일단 요리 세팅을 해야 되니까 요것만 조금 네, 요거 2단만 좀 올려줄게요. 저 빠지면.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아까 제가 또 칼국수하고 모듬찜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칼국수 육수를 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이 요렇게 나면서 모이스처 시그널이 슬슬슬슬 발동을 걸고 있어요. 지금 김이 나고 조금 있으면 요 밑에도 수분이 쫙 가라앉을 텐데요. 집에서 칼국수 드실 때 저는 오늘 이렇게 3가지 당근하고 양파하고 애호박을 준비해놨고요. 이거를 볶아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하셔도 돼요. 굳이 유분 쓸 필요 없고 아주 잘 익으니까 이렇게 채소 썰어가지고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여기 넣었던 거는 해물육수잖아요. 해물육수 2팩 넣었어요. 전기풀 해물육수 해물 다시팩 2개 넣었는데 조금 이렇게 담백한 국물 요리는 조금 진하게 끓이셔야 되고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 장 들어가는 것들은 육수가 Recording in progress. 요런 샤브샤브 같은 거나 잔치국수 같은 거는 육수가 좀 진해야 맛있으니까 저처럼 육수팩 2개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또 칼국수 면도 준비해놨어요. 네, 여기 칼국수를 해놨는데 여기 칼국수는 조금 이렇게 털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아메이에 나오는 면이 있죠? 뭐가 있죠? 오색수. 네, 수연수면 사용하셔도 또 알록달록해서 색깔 곱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향 따라 하시면 된다는 거. 저는 오늘 칼국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이것도 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2분 정도 남았고요. 위에다는 제가 아까 뭘 넣었죠? 새우하고 청경채 넣었죠. 청경채도 그냥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쪄서 먹을 때 훨씬 영양소가 섭취가 그대로 다 되고 새우도 너무 밑에 넣거나 오래 삶거나 데쳐버리게 되면은 색깔도 너무 새빨개지고 거기다가 질겨지고 뻣뻣해지는데 이중 냄비에다 하시게 되면은 적당하게 잘 익어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고 밑에는 제가 가리비 넣었어요. 근데 가리비 말고 또 뭐 있죠? 요즘 석화. 홍가리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석화에다가 꿀소라 그런 것 같이 다양하게 넣고 하시면 되고 고기도 들어가도 되고 채소도 취향대로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김이 나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요즘 밖에서 뭐 편백찜집 가가지고 식사하면은 1인당 한 2, 3만 원은 줘야 그래도 조금 배부르게 먹는데 오늘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어때요? 저 재료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안 들었고 여러 가지 골고루 드실 수 있고 특히 여기 지금 5대 영양소 다 들어있습니다. 채소 있죠, 가리비 있죠, 고기 있죠. 그러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어딨냐고요? 칼국수면, 탄수화물까지 드시면은 든든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이걸로 모자라신 분들은 끝나고 국물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죽 끓여 드셔야죠. 그렇게 하면은 완벽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1분 남았다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거 조금 채워가지고 여기다 한번 덜어내봐야겠다. 자, 요것만 좀 가져올게요. 지금 윗단의 모듬찜은 아까 제가 13분 맞췄는데요. 13분만 하면은 고기든 해산물이든 다 잘 익어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하면 되니까 1분 남았어요. 카운트다운이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떡국은 저는 지금 미리 담아서 이제 국물이 조금 쫄았는데 이따가 드실 때는 바로바로 또 드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요거를 옮겨 볼게요. 밑에는 이렇게 열어서 자, 어때요? 육수가 엄청 진하게 우러났죠? 육수. 보이실까요? 육수가 물론 우리 해물 다시팩 자체가 진한 것도 있지만 이 육수가 더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 고기하고 해산물 올렸잖아요. 그것들이 밑으로 빠지면서 여기 지금 기름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기름도 떠 있고 가리비 기름도 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죠. 그리고 더 버릴 것이 없이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던져내시고 그리고 우리 전기품 해물 육수도 진짜 진하기는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한 개 넣어도 되는데 오늘 전 욕심을 부려서 2개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고 이 육수에다가는 뭘 할 거냐? 칼국수 넣어야죠. 아까 제가 만두 떡 끓일 때 바글바글 끓을 때 넣으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육수가 끓을 때 면을 살살살살 털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썰어놨던 채소 알록달록하게 저는 애호박하고 양파하고 당근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지금 해물 육수이기 때문에 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짠맛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으로 먹으려면 간이 조금 돼야 되니까 전기품 국간장으로 간을 조금 해주시거나 송화소금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국수는 그냥 바글바글 끓으면 바로 드시면 돼요. 그 사이에 칼국수 끓는 동안 뭐 하냐? 모듬찜을 드셔야겠죠. 자, 모듬찜을 한번 열어볼게요. 모듬찜을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자, 모듬찜은 먼저 새우단부터. 아, 색깔 보세요. 열기가 너무 세서 새우 어때요? 오버쿡 안 됐죠? 지금 색깔이 아주 좋고요. 탱글탱글하고요. 딱 잘 익었어요. 요걸 마침 맞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새우 잘 익었고 옆에 청경채는 아랫단에 넣으면 조금 숨이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윗단에 넣으니까 새파란 색깔 살아있고 이렇게 해서 새우찜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가리비 입 벌렸죠. 또 채소 익었죠. 버섯 익었죠. 단호박도 익었죠. 고기까지 익었죠. 이렇게 하면은 부러울 게 없죠. 어디 외식할 필요 없죠. 네, 이대로 드시면 돼요. 네, 자, 오늘 박수 크게 치신 분들만 시식에 영광을 드릴게요. 네, 우리 리더님들도 직접 드셔보시면 되는데 또 집에서 바로바로 활용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소개한 레시피도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요 사이에 이제 완성된 음식들을 좀 한상 차림을 위해서 좀 담아볼게요. 종류별로 쭉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됐어요. 가져갈게요. 자, 요거는 주스에서 드시면 되니까 그냥 바로 넣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새우구이부터. 새우가 색깔이 주황빛, 핑크빛 너무 고와요. 이렇게 고와서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담으면서 또 새우도 있고요. 요즘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해산물이 워낙 제철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굴, 홍합, 또 뭐 있을까요? 매생이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종류별로 해서 조개찜도 좋고요. 응용하시는 건 자유니까 집에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이렇게 담아 보시고요. 새우는 요만큼 담아서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모듬찜도 한번 담아볼게요. 모듬찜은 요즘 요건 봄동이에요. 초록색은 봄동인데요. 봄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달큰한 맛이 많이 나서 또 이렇게 찜해서 드시면은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모듬찜에다가는 알배추만 하지 마시고 초록색 이렇게 배추도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버섯 종류. 버섯을 느타리, 표고, 새송이 여러 가지 종류 본 취향 따라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리비. 그리고 고기도 담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노란색 알배추. 가리비도 이렇게 입만 열면 다 익은 거니까 가리비도 푸짐하게 넣어주시고 단호박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리고 표고도 제가 몇 개는 별찜을 내가지고 예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담아서 또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칼국수도 한번 볼까요? 칼국수 한번 보실래요? 칼국수가 또 워낙 화력이 좋으니까 칼국수도 금방 익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당근도 익고 있고 빛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파글파글 끓인 다음에 뜨끈할 때 한번 꺼내주시면 돼요. 또 청경채도 색깔 이쁘니까 같이 담아놓고 올게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비빔밥에는 우리 전기품 찹쌀고추장이고요. 요 모듬찜에는 맛간장 찍어 드시면 돼요. 맛간장에다가 식초를 약간 타가지고 같이 드셔도 되고, 뭐 겨자 같은 거 풀어서 드셔도 되니까 맛간장도 같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칼국수도 한번 떠볼까요? 아우, 겨울에 또 이렇게 국물 있는 거, 뭐 잔치국수 좋고, 국물 있는 거 자꾸 생각나니까 이런 것들도 또 육수 진하게 해가지고 고기도 드시면서 해물도 드시면서 면도 또 드시면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뜨고 국물 여기다 아까 그 모듬찜 재료를 같이 넣고 샤브샤브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국물도 부짐하게 떠서 자 여기에 다 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한번 볼까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이 차렸는데요. 자 이렇게 요거 조금 넓혀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비빔밥부터 한번 보세요. 와 푸짐하죠? 네 푸짐해요. 달걀까지 푸짐해요. 지금 제가 뭐 45분 정도 했나요? 근데 요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다 나누면은 한 1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밑에 달걀까지 삶아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뭐 손님이 때로 몰려와도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고 저도 요리를 하면서 사실은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어떨 때는 너무 과정이 많고 또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좀 번거롭기도 했는데 우리 아메이킨 TI 제품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가 되고 빨리 되는 게 정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이제 요리 소개를 또 했는데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너무